그래서 염주라는 게 그냥 돌리면 사람의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약간 이상한 걸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내 방어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단순 반복적 행동을 계속해서 하면 심신 안정에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염주로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스님 왜 이렇게 염주를 많이 차시는지 이 질문도 있었고요. 염주로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염주가 끊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염주가 끊어졌을 때 제가 여기 그 입사를 하고 나는 당황하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지금. 이런 거에 그러면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해. 아니, 당황할 질문을 주셔야 당황을 하는데, 염주가 2번이 끊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2개가 있던 거예요. 하나는 인연을 상징하는 염주였고, 또 하나는 뭐였죠? 인연이 끊어졌구나. 악기는 저희 진주 염주였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걔는 정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염주가 끊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걸로 항상 기도를 하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염주 끊어진 그 인연의 염주가 그 인연을 만나려고 꼈는데 여기 오면서 누군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끝났다. 그래서 끝났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온다고 끝났겠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주 이렇게 봐봐. 이거는 제가 만든 염주예요. 이렇게 도자기로 해서 여기 은 껴가지고, 이게 생명의 나무 은 껴가지고 제가 만든 거. 이거는 모모 보살님이 사준 됐다 좋은 염주인데, 약간 이제 기스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호박이에요. 이건 진짜 금이에요. 이건 진짜 금이에요, 진짜. 근데 속은 약간 비인 것 같아요. 속을 다 채우면 좋았을 건데,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때 받는 입장에서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옴자 항아리 같이 생긴 옴자, 약간 목탁 모양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거는 나무 염주. 이게 황단이라고 노란색 나무예요. 처음에는 막 개기름 같이 흘렀는데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옛날 염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던데, 이거 직접 이거 만드시는 분이 이 수환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직접 만드시는 분인데,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거, 나무로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밤치듯이 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가까울수록 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손으로 원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멋있어 보이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그리고 이거는 상아. 이번에 중국 가서, 중국이 대국은 대국이야. 3,000원에 산. 언뜻 보면 상아.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안 보면 상아.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야, 상아를 3,000원에 파는, 진짜 너무 잘된 나라지. 3,000원에, 그냥 아무 데서나 막 팔아. 근데 되게 이뻐 보여요. 되게 이뻐 보여. 진짜 상아랑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얀색 좋아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됐다 좋은 거, 손가락 염주. 염주는 원래 어디다 쓰는 거냐면, 수주라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수를 세면서 이렇게 정신 집중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염주를 샀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때부터 이렇게 돌렸는데, 돌린 이유는, 그때부터 이제 버릇이 약간 된 건데, 돌린 이유는
왼손으로 언제나 돌렸어요. 이게 이제 지능이 별로 안 좋아서 우측뇌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왼손으로 돌린다니까. 지금도 그렇게 돌려요. 푸틴 보니까 그 생각 나더라. 푸틴은 걸을 때 한쪽 손을 붙이고 걸어요, 몸에. 근데 그게 KGB들의 특징이라대. 그래서 총 뽑는 것 때문에 딱 그렇게 한 손을 한쪽. 근데 대통령이 된 뒤에도 계속 그 버릇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양반이 걸을 때 사진들을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진짜 한쪽이 다 붙이고 있어. 근데 저도 염주를 계속 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나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치열한 노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수주, 숫자를 센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부처님을 염하면서 한다 그래서 염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왼손으로 돌리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이제 치매 예방, 젊은 사람들은 지능 개발, 왼쪽이 이렇게 교차로 돼 있으니까 오른쪽 뇌를 개발해서, 왜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양손잡이들이 지능이 조금 더 유리하더라. 뭐 이런 얘기, 그죠? 다 들어본 얘기잖아. 그래서 그리고 염주라고 하는 게 이런 거보다 저는 원래는 금속을 좋아해요. 금속 좋아해. 금속. 금속이 여기도 차고 있네. 이거는 비어서 사실은 별로 안 돼. 속이 꽉 차야 돼. 뭐든지. 금속이 속이 차면 거기에 에너지들을 주입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염주를 돌려놓으면 그 안에 에너지가 차는 거고, 그게 일종의 나중에는 보호막 같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걸 법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 룰이 있어. 제가 진짜 야리한 얘기 해줄까?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제 아는 스님이, 저랑 같은 절에 있던 스님이 제가 수정염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저 소공동에 가가지고, 소공동 지하상가에 가면 수정을 파는 데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로 염주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낚싯줄로 껴가지고, 야, 그때도 그 짓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수정염주를 만들었는데, 자기도 하나 만들어 달래. 근데 그게 제법 비쌌었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10만 원인가 있었으니까 상당히 비싼 거야. 아니, 그때는 진짜 수정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해줬어. 근데 108염주를 만들어 달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줬어. 짜잘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를 햇빛에다 굽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에다가 요거를 날리면, 이 세 종류만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금하고 은하고 수정만 돼. 그리고 동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잘 안 돼. 그리고 이런 나무나 이런 데는 염체가 안 붙어요. 염체가 잘 안 붙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많이 돌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만지잖아. 그러면 느낌이 나. 이 물건에 대한 느낌 말고 이걸 가졌던 사람에 대한 느낌. 그래서 제가 골동품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저는 골동품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금속 계열은 태우면 그게 사라져요. 녹여버리면 그 에너지가 차단돼. 그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문화 때문에 죽은 분들 옷이나 물건 같은 경우를 예전에 가져야 될 때는 불을 이렇게 돌려서 가져. 불 위에서 돌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런 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불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켜놓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런 거 안 해봤지? 네. 여러분은 약간 중간층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불 뛰어넘는 게 있고, 황토를 줄을 거가지고 황토를 뛰어넘는 거가 있고, 똑같아요. 내용적으로는 똑같아. 그게 벽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셨던 때는 뭐였냐면 바가지 깨트리기. 그러니까 소리로 하는 문화예요. 근데 자세히 기억해 보시면 어렸을 때 본 것 중에 불도 시골에 있었을 수 있어. 그런 거 봤어?
봤어? 예. 아, 쥐불놀이 이런 거 말고, 신혼집에 들어갈 때, 함 들어갈 때 바가지를 깨뜨려 소리를 내고, 집에 들어갈 때도 뭘 깨뜨리거나, 불을 뛰어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집으로 오는 기운을 단절시키고 의미는 그거예요. 이쪽 집의 기운들이 있잖아. 근데,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기운들이 충돌하지 말고 잘 이렇게 융합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잘 안 되면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게 기론에서 나오는 건데 설명을 뭐 다 해주진 않을 건데 복잡하니까. 근데 기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철학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집안에 충돌이 일어나 기운끼리 충돌이 일어나 그러면 집안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 그때 어른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 그게 뭐냐면 사람을 잘못 들여서. 아니야. 진짜. 진짜. 근데 그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사람의 문제도 있고 물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물건에서도. 그래서 예전에는 농이나 이런 거 드릴 때도 그 뒤에다가 뭔가 이렇게 붙여놓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 예전 얘기야. 그래서 물건을 잘못 들여서도 있어. 그리고 무덤이나 이런 거 팔 때 오래된 땅이나 담 같은 걸 허물 때는 그 물건이나 거기에도 기운이 이렇게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건드리면 그 기운하고 충돌을 해. 그러면 이제 동티가 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게 다 기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뭐 이런 게 아니고 기운끼리 충돌하는 거야. 기운끼리 충돌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 많아. 자식이 만들어질 때도 그래. 자식이 만들어질 때도 보통은 나랑 비슷한 놈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기운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랑 잘 안 맞는 놈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약하기 때문에 자식이 유산되거나 사산됩니다. 그런데 걔가 어느 정도는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 야,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 난리 난다. 이제 자식이 왼수다. 자식이 왼수다. 안 맞아.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떠나 보내라. 그러면 뭐 멀리 유학 보내고, 뭐 유학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그냥 서울로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 고향을 떠나라. 집 밖으로 내보내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다 그게 비슷한 식의 룰이에요.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되면 설명해주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들 하는구나. 그게 정답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기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다. 그리고 이게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 문화 배경 속에 존재하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유 이름이 뭔지 알아? 아이유 이름이? 이지은. 이지은이잖아. 이지은하고 아이유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아? 똑같아? 달라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그게 예전에 앙드레 김 선생님이 그 청문회에 나갔을 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앙드레 김입니다. 본명을 대세요. 이러니까 김봉남입니다. 이렇게. 다 기억하실 거야. 그 청문회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목만 기억나. 진짜 깊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 이름. 그게 이게 문화권적으로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약간 뭐 이름에 뭐 꼭 그건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각 동네마다 촌스러운 이름,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촌스러운 이름, 세련된 이름들이 다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대마다 이름들이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은 춘자 뭐 이런 거 하면 다 이름이 좀 약간 미자 뭐 이런 거 하면 조금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세대에는 여러분보다 약간 윗세대들 있잖아요. 그 자자 들어가는 게 저 일본풍 이름이잖아. 그죠? 일본 이름이잖아. 그 시절에는 또 그게 그냥 그랬었어. 그냥 평균 이름이야.
그게 문화권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걸 느끼긴 느껴. 그러니까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예.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 작동하냐면, 이거 보살님이 줬잖아. 백혜란 보살.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다르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거나 문화 배경이 다른 데로 가면 그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우리가 뭐 춘자미자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촌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사람이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에너지 작용이냐? 마치 중력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거 아니야. 그들 안에서 작동하는 에너지야. 그래서 약간 달라. 그걸 제가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속은 녹으면 없어져. 제일 저주가 많이 서린 금속이 금일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쟁탈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끼고 있는 금리빨이 사실은 남미에서 넘어온 걸 수도 있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때 코르테스가 남미 애들을 다 죽이면서 가지고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오면서 뭔가 파란의 그러한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빨에서 귀신 나오진 않잖아. 불을 통과하면 리셋돼요. 불을 통과하면. 그렇게 해서 불을 통과하면 일차적으로 금속들은 다 리셋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방식이 사실은 그걸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균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뿐이지, 염체가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저장이 잘 되게, 생각들이 저장이 잘 되게 되진 않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빛을 줘요. 사람이 보면 안 돼. 안 보고 계속 빛만 쪼이거든. 그리고 물에다가 씻고 그걸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 균질화된 하드디스크처럼 에러도 없이 쫙 저장하기 쉽게 돼. 그럼 거기에 좋은 생각들을 계속 돌리면서 꽂아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약했을 때 방어막 역할을 해. 그래서 그 스님한테 내가 그걸 만들어 줬는데, 하루는 죄를 지내러 갔는데 수정염주를 목에 계속 차고 댕겼거든. 그래갖고 죄를 지내러 갔어. 근데 죄를 지내는 과정에 바카스를 줬대. 그때도 뭐 그럴 수 있잖아. 한참 연불.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연불을 더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하고 막 이랬었다고. 아니 그렇다니까. 49제 하면 막 밥 먹고 합시다. 이래 밥 먹고 점심적으로도 하고 막 이랬었어. 지금은 밥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끝내잖아. 그죠? 그래서 바카스를 주길래 바카스를 땄는데 바카스 목이 날라갔대. 병이 깨졌다고. 이게 땄는데 병이 그래갖고 이게 기분이 너무 좀 별로.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딱 하니까 염주가 떨어지더래. 그 줄이. 근데 그게 닐락시줄로 내가 3번 묶었거든요. 비싼 거잖아. 근데 뚝 끊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3번을 하면 끊어져도 확 터지지 않아. 서지지 않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에너지들이 다가왔고, 그거를 염주가 막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을 수 있는 환경도 있고, 그 중에는 내가 못 막아. 그럴 때는 물건들을 가지고 막아요.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몸이 건강하면 감기에 안 걸려. 근데 내가 살다 보면 좀 피곤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감기에 걸릴 때 그것과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뭘 좀 보약 같은 걸 먹었어. 그러면 그게 1차적으로 막아주잖아. 내가 막는다기보다도 그게 1차로 막아주잖아.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을 작동시켜요. 그렇게 만들어진 전문적인 약간 사기템을 법보라고 부릅니다.
법보라고 불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도사들 나오고 이런 영화 보면 그 팔캐경이라고 그래서 팔캐가 딱 있고 막 거울 같은 걸로 해서 비치고 막 대부분 그 다음에 무슨 칼 같은 거 꺼내가지고 나무 칼 그게 이제 복숭아 나무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해 뜰 때 자르는 거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칼을 만들었다. 진짜. 그리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복숭아 나무 이런 얘기 해도 돼? 질문 하나로 다 가? 하나도 다 갈 수 없죠. 너무 재밌어요. 복숭아 나무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 거의 잘 못 들을 거예요. 근데 복숭아 나무가 귀신 쫓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네. 그 뭐 천도 복숭아 그렇게 해서 삼천갑자 동방삭 들어봤지? 네. 네. 그걸 우리 어렸을 때 단전호 뭐 김정빈 단 영웅문 이런 게 유행하면서 막 무슨 뭐 도수를 한다는 둥 뭐 오만 지랄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를 만나자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 또 좀 알아주는 그런 쪽입니다. 나이는 어린데 약간 달라. 남달라.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대. 그래서 만났더니 나한테 무슨 약을 팔았냐면 삼천갑자 동방삭을 하냐고 이러면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삼천갑자 동방삭이 삼천갑자니까 3천 곱하기 60이래. 그래서 18만 년을 살았대. 뭐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무제 때 사람이에요. 한무제 때. 3천이 그게 1천 천자가 아니고 옴길 천자예요. 180년을 살았대. 그것도 구라겠지. 근데 장수자의 대표예요. 2800이라는 사람 뭐 이런 팽조 뭐 이런 게 있어. 팽조 2800 이런 사람 800년씩 살았대. 모르겠어. 있어. 중국에 그렇게 구라의 전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는 노아가 있고 저 구약에는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는 바바지가 있어. 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놈들 있거든. 안 죽고 계속 뭐 나타났다는 둥, 뭐 어디 사라졌다는 둥, 뭐 800년을 살았다는 둥, 1000년을 살았다는 둥, 뭐 이런 놈들이 있어. 그때는 장수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 지금은 오래 살아보이 뭐하노?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런 구라를 나한테 치고 뭐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 동방삭이 나중에 천도복숭아를 뭐 훔쳐먹고 안 잡혀가는 거야. 장수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죽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그 우리나라에 그 탄천 전설도 있어. 탄천에서 잡혀가. 전설에 의하면. 전설의 고향 274편에 보면 탄천에서 잡혀. 탄천에서 숫 이렇게 간다 그래서 탄천이거든. 탄천 몰라? 모르면 말아. 뭐 다 알 수 있나? 뭐 사람이 다 안 가르쳐줘. 일일이 다 못 가르쳐줘. 아유. 그렇게 해서 삼천갑자 동방사이 그 복숭아 나무 복숭아 때문에 천도복숭아 때문에 안 죽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제사상에 복숭아는 안 쓴다. 그래서 절에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절에 부처님 앞에 복숭아 올려도 돼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올려도 되는데 제상으로 퇴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숭아가 그렇게 신령해서 귀신 잡는 게 복숭아예요. 그래서 신선도에 보면 복숭아를 들고 있거나 오얏을 들고 자두입니다. 자두. 그래서 제가 또 자두 또 좋아하잖아. 자두 많이 먹으면 이게 발복하는 거예요. 자두 성씨도 있잖아. 그게 이씨. 얼마나 좋으면 성씨로 했겠어. 이씨 김씨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다 주술성 안에 있는 거예요. 김씨는 금이고 이씨는 지금 자두씨예요. 웃긴다니까. 그게 다 똑같은 주술이야. 자가 황제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자금성, 자하문, 그래서 자줏빛 안개 이러면 자하문, 그 다음에 연부당금, 자금광, 부처님의 광채를 자금광이라 그래. 그래서 금색, 자색이 전부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 성씨야. 두 가지가. 아니, 맞잖아. 참고로 얘기하면 김씨는 고려 때까지 금씨였습니다. 원간석기 때 금이 김으로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민족이 넘어오면서 발음들이 바뀌기 시작해. 이민족 지배 시기가 되면 발음이 바뀌어. 왜냐하면 걔네 한자 발음하고 중국 한자 발음하고 일본 한자 발음, 우리 한자 발음이 좀씩 다르잖아. 그러니까 걔네 발음들이 이제 우선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천이 있는 거고, 이게 다 그 여러분 성씨도 그런 주술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숭아가 신령한데 그 중에서도 동쪽으로 뻗어야 돼. 그게 이제 양기를 머금었다 하는 거거든. 정동을 찾아야 돼. 정동을 찾아야 되고, 그거를 해 뜰 때, 그것도 해 뜰 때도 9월 9일 날 해 뜰 때가 최고입니다. 그걸 중양절이라 그래. 양이 거듭됐다고. 그래서 양기가 이빠이 양기. 그때 탁 잘라가지고 그걸로 칼을 깎아요. 칼을 깎아서 그걸 휘두르면 귀신들이 시겁한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강시영화나 뭐 이런 도사들이 칼을 휘두르는 게 전부 그 대나무, 그 복숭아 나무검이야. 그리고 그거를 집에 하나를 딱 붙여놓으면 모든 삿된 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삿된 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바깥쪽에 붙이는 거다. 안쪽에 붙이면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어우 씨 그래갖고 그게 귀신 통발이라고. 내 방에 귀신만 꽉 차. 귀신만 꽉 차. 미꾸라지 통발 이런 거 봤지? 들어오는데 어우 씨 하고 그래서 밖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과 관련된 거는 특별하지 않으면 밖에 붙입니다. 보고 그게 교통표지판처럼 가라는 거예요. 붙이는 거 많아. 옛날에 처용도 붙였고, 그 다음에 종규도 붙이고, 뭐 붙이는 게 많아. 그런 문화들이. 그리고 그렇게 복숭아 나무를 쓰고, 그 복숭아 나무 말고, 복숭아, 그 다음에 자두, 그러니까는 오얏, 자두, 그 다음에 대추입니다. 신선도에 보면 이 세 개가 있어. 이게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와. 그 대추. 그리고 대추 하면 또 뭐가 있냐면 벽조목입니다. 그 유명한 벽조목. 벼락 맞은 대추나무. 뭔 놈의 벼락을 그렇게 맞는가 싶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기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진짜 요즘은 벼락 대신에 전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꼬요. 내가 그거 올려주려고 했는데 내 밴드에다 그거 올려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침향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침향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잔인하거든. 침향 들어봤지? 네. 침향이 나무 이게 송진이거든. 송진이 오래돼서 화석화되면 호박이에요. 그리고 침향 같은 경우는 소나무 송진 같은 거야. 그래서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그런데 구멍이 뚫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벌레들이 들어오거나 물이 들어오면 썩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집을 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채우는 거야. 그게 이제 침향이라고. 그게 까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게 천연적으로 그렇게 상처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 물론 흔히 일어날 수는 있지만 자연 안에서 침향나무가 상처 입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 우리도 나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혹 같은 거 난 애들 있잖아. 그게 이제 지가 상처 입고 치료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붉어지는 거거든. 사람 뼈도 그렇잖아. 사람 뼈도 이렇게 부러졌다가 붙으면 거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약간 커져요. 맞잖아. 그래서 뭐라고 의사가 얘기하냐면 더 단단히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러지기 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화장할 때 득봐요. 조금 더 태우잖아. 같은 돈 내고 조금 더 태운다. 왜? 그런 거 좋아해?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거기에 구멍을 뚫고 막 이래갖고 잔인하게 걔가 마치 우리가 고로쇠물 채취하듯이 고로쇠물 채취하는 거 봤어요? 진짜 잔인하거든. 고무나무 수액 채취하는 거 혹시 봤어요? 그것도 진짜 잔인하거든. 아니 뭐 가서 볼 일은 없는데 뭐 다큐나 이런 게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막 계속 애를 조지지. 예. 고로쇠물 하는 거는 어렸을 때 안 봤어요? 고로쇠물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호수 꽂고, 그러고 보면 진짜 잔인한 거야. 나 예전에 그것도 봤는데, 반달곰 쓸개에다가 호수 꽂아서,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벽조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벼락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래. 침향은 그렇게 해서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최상급은 사람이 먹고 갈아서 약에도 넣고 그다음에 차로도 먹고 그 A급, B급은 염주 같은 거 만들어요. 침향 염주 내가 하나 그때 갖다 놨잖아. 예, 갖다 놓으셨습니다. 안 갖고 갔지? 하나는 선물로 나갔고요. 어이, 하나는 왜 네가 선물해? 그때 선물하라고 갖고 가라고 해도 내가? 예. 너가 언제? 서울역에서요. 나중에 보여줘. 여기 우리 보살님들. 그래서 B급은 침향 그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나무가 좀 더 들었냐. 그러니까 그 수지가 많으면 그게 A급. 그건 먹어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나무랑 이렇게 섞여 있잖아. 마치 그 마블링 된 그 소고기처럼 이렇게 그게 이제 그게 덜 돼 있으면 염주를 만들고 그게 너무 많이 돼 있으면 그걸 뭐 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갈아 가지고 굳혀. 그러면 침 향이야. 진짜 향. 태우는 향. 그래서 침향 태우는 거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럼 나무 먹는다. 뭐 좋다 그래가지고 뭐 신경 안정에 좋아요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런 게 다 연결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염주는 원래는 사람의 심신 안정, 그 다음에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금속성을 만들어 가지고 저를 보호하는 것들을 만들어. 그리고 제가 아무리 잘 나대고 이런 걸 알아도 때로는 저도 예기치 못한데 덜컥수에 걸릴 수 있어. 그런 거 할 때 이런 놈들이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아이언돔이라고 나올까. 그리고 이거 이런 거 자꾸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다시 리셋하고 또 해줘야 돼. 작업을. 안 그러면 걔가 오염돼요. 그래서 오염되면 나중에 지 역할을 못하고 애가 약간 메롱 상태가 돼. 그리고 더 오래되잖아. 에너지를 많이 이빠이 있는 거를 더 오래 가면 독립할 수도 있어. 독립할 수도 있다. 나간다고. 나간다고. 이런 너무 주술적인 이야기라 말하고 싶진 않지만 주인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독립하기 위해서 주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이런 게 불상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한 불상, 목불은 잘 안 돼. 나무는 염체가 잘 안 붙어. 금속이 붙는다니까. 금속이 잘 된다니까. 그래서 동불이나 이런 걸 안에 채우면 더 잘 될 거예요. 안에를 완전히 채워버리면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부처님이 약간 이렇게 약간 광채 같은 게 나. 그리고 어떤 데는 그거 있어. 이런 얘기하면 좀 무서운 얘기인데 눈이 따라온다. 눈이 따라온다. 눈이 따라온다. 나만 들은 느낌인가? 이렇게. 그건 기도 굉장히 잘 해놓으면 그런 식으로 염체들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게 집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 집에 터 자체가, 야,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냐? 그치? 예. 그래도 할 거야. 집에서 혹시 소리 나는 집 들어봤어요? 네. 소리 나는 집이 뭐냐면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나. 난 옛날에 그런 집도 봤었거든. 빈집인데 불을 켜놓은 것처럼 보여. 멀리서 보면. 어허, 재밌어. 되게 재밌어.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없애냐면 그게 에너지가 약간 고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낮은 쪽으로 물이 고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쪽으로 고이게 땅의 지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기가 충만한 데는 그 명당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양택 명당이에요. 기운이 위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근데 묘자리도 그렇고 약간 음습한 데는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자는 듯한 느낌? 이렇게 약간 약간 축축한 느낌? 뭐 이런 거 있어. 예. 그래서 그런 게 오래 이렇게 되면 그게 야, 이거 너무 사람 이상해지는데? 사람같이 바뀌어. 오래되면. 그게 정령, 요정 이런 거야. 그래서 혼자 있는데도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귀신하고는 틀려. 정체가 귀신하고는 틀려. 그리고 뭐 하면 직방이냐면 집에 쓸데없이 연못 파는 놈들이 있어요. 연못 파면 조진다, 진짜. 특수한 집 아니면 연못 파면 안 돼. 연못 파면 그런 게 제일 잘 고여. 물 고이듯이.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거를 어떻게 없애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거 제일 좋은 거는 연못 같은 거는 없애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집에 불 지르는 거예요. 그 집이 아니고 마당. 집에 마당이나 내 귀퉁이에 불을 지르면 그 불 때문에 쉽게 말해서 습지면 마르듯이 그렇게 해서 돼. 근데 터 자체가 그런 상황이면 그게 반복돼요. 반복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고 나가야지. 팔고 나가야죠. 정답. 팔고 나가야죠. 근데 그거는 귀신하고는 약간 또 달라. 그래서 그런 거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위해를 끼치지는 않아. 단지 그냥 약간, 재밌는 느낌이 들지. 자고 있는데 자꾸 누가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혼밥 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거야. 그래서 염주라는 게 그냥 돌리면 사람의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약간 이상한 걸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내 방어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단순 반복적 행동을 계속해서 하면 심신 안정에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 날 때 10가지 세고 속으로 10가지 세고 하라. 개인적으로 뭐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화낼 때는 그냥 화를 내면 좋지 뭐 한다고. 그럴 때는 화내지 언제 내겠어. 화를 내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화내. 열정도 없으면 화도 안 나. 그래서 이게 약간 작고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약간 작아.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손에는.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사람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이걸 돌리면서 노느님의 연불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래서 연불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사람이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언제나 멍 때리면서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뭐 연불을 하든 절을 하든 지가 절을 하는데 몇 번 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숫자를 세면서 해라
라는 얘기를 해. 그리고 숫자를 못 세면 염주라도 돌려서 네가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라도. 그러니까 108배를 하는데 그냥 하는 거하고 108 염주라도 돌리고 있으면 절반 정도 돌아갔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좌표가 없으면 아무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통장으로 말하면 돈을 열심히 넣어도 계좌번호나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 어느 은행인지를 모르면 못 찾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염주 돌리는 거 제가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 마스크, 지금도 저는 마스크 쓰는데 마스크 쓰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제 팔뚝을 보거나 말을 하면 내 목소리가 되게 특이한가 보더라고. 귀에 쏙쏙 박히지. 우리 연불용 목소리 아니고 이게 수업용 목소리. 제가 출가할 때 모모 스님이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네가 연불을 하면 보통 스님이 연불을 하면 지나가다가도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데 네가 연불을 하면 지나가다 뛰어가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있잖아. 내가 조계 중에서 제일 큰 기도 모임을 기도 모임을 하고 진까지 쉬면서 진까지 쉬면서 한다. 진까지 쉬면서 진과 목을 같이 치면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 생각은 언제나 해.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진솔한 거가 결국은 기교보다는 진솔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타일 때는 기교가 나. 기교가 나. 그런데 오래 계속 할 거면 진솔한 게 나.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머리 나쁘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진짜 거짓말한 걸 다 기억해서 아구를 맞출 정도로 머리가 좋아. 해도 돼. 해도 돼. 근데 어저께 거짓말 했는데 까먹고 오늘 딴 얘기를 해. 그럴 바에는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소신이 있어요. 장 거는 내가 안 속인다. 내가 큰 거는 언젠가 한번 속일 거야. 진짜. 내가 장 거는 안 먹는다가 내 소신이거든. 장 거 먹고 먹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큰 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고요. 아직까지 안 왔고요. 좀 슬프지. 근데 언젠가 큰 거 오면 내가 한번 속인다. 언젠가 큰 거 오면 내가 한번 속여. 신뢰받는 개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튄다. 큰 거 걸리면 막판에 튄다. 티몬 뭐 이런 거. 고마해. 대답이 됐습니까? 예, 아주 대답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기는 뭐 장황하게 단답형도 아니고 뭐. 세 가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직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이 나쁜 걸 막아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스님이 90년대생이라고 하셨는데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아니야. 나 2000년대. 2000년대생인데 90년대 초반에 수정 염주를 만들어 봤다. 전생이야, 전생. 그리고 내가 염주는 왼손으로 돌리면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 왼손으로 내가 조금 더 차도준이야, 많이 차도준. 차도준 두 번째 생이야. 이름이 다릅니다. 예, 그 이름 아니에요. 차도준 아니야? 예, 차도준 아니에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예, 이름 차도준. 아니에요. 이름 뭐야 그러면? 제가 이름이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확실하게 차도준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 예. 재벌집 막내 아들 이름 뭐예요? 진도준. 차도준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내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사람이다. 맞아. 스님이 왼손으로 염주를 좀 많이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치매 예방이 된다는데 지금
전생인데 좀 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예. 근데 이게 질문 하나에 시간이 다 갔는데요, 스님. 아니야, 또 할 수 있어. 짧은 거 해. 짧은 것 중에 사실 진짜 아, 그리고 염주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사. 아니면 나처럼 혼자 끼든가 청승맞게 끼고 있든가. 그럼 버리지. 그럼 어떻게 그걸 어떻게 주워와? 안 그러면 태워야 돼. 원래는 이런 건 다 태우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울산 같은 경우는 축원문이나 이름 써진 거는 다 태웁니다. 원래 이름 써진 거는 다 태우는 게 조선시대까지 룰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축원문이 분리수거된다는 거를 저는 용납할 수는 없어요. 제 사고는 제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태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제 태우냐면 백중 때 이런 때 태워. 개주꽃 끼워.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끼워. 그러면 재주 있으면 안 그러면 여기다 끈 갖다 놓을 테니까 끈 잘라가서 알아서 끼우든가.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써보면 너무 이렇게 센 거는 탄탄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견고한데 이게 꼈다 뺐다가 쉽지가 않고 이것도 지금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이런 거는 능청능청해서 끼리는 좋은데 이런 게 또 잘 끊어져요. 참고로 얘기하면 금속으로 만들고 씻을 때 빼지 마. 줄을 금속으로 만들어. 줄도. 그렇게 해서 평생을 안 빼고 금이나 은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시체 염하는 사람이 좋아해요.